안녕하세요. 뻔뻔한 먹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율이 1,500원 육박하는데 미 주식 55억 달러나 지금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간다. 뭐로 둔갑합니까? 달러로 둔갑하죠. 가뜩이나 외환 보유고가 위태위태하다라는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달러가 주식 투자라는 명목으로 빠져나간다면 상당히 외환 보유고가 또 다른 양상으로 위기를 또 맞이할 가능성도 있겠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 달러 환율이 1,500원 육박하는데도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매수는 식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좀 뜨악하는 또 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지난 26일까지 미국 주식을 매도한 거래 금액이 8조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도 해외 주식 투자가 상당 부분 파이가 커져 나가기 때문에 환율 부분의 민감성, 굉장히 이 수치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또 워딩도 던졌고요. 일단 지금 서학개미가 어찌 보면 좀 억울한 면도 있어요. 여러모로 지금 주식 시장에서 벌어들인 외화, 결국에 와서는 이게 미국 주식 시장에서 돌고 돌기도 하지만 이게 수익률의 형태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지금 양도소득세만 하더라도 거의 30조 이상 거쳤습니다. 서학개미들이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본 것 때문에. 이런 면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외 투자에서 거의 230조 이상을 지금 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 입장에서는 서학개미 투자를 가지고 이 환율 변동 요인이 가장 큰 축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여러 가지로 애매한 면들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상하게 분위기가 환율 변동의 주범으로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투자 상당히 좀 빨간불을 좀 반짝반짝 켜고 있는데 좀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서학개미 쪽에서는. 아무튼 간에 지금 1470원에서 1469원까지 지금 찍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환율 자체가 변동성이 큰 그런 어떤 궤적을 가지고 있죠. 요게 이제 서학개미의 어떤 자금 이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다자구도의 환율 변동성에 대한 자극, 그 변동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부터 좀 밑불을 좀 꺼뜨려야지 뭔가 환율이 좀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작정 서학개미가 미국에 주식 투자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세금을 더 때려가지고 미국 쪽으로 빠져나가는, 증시 쪽으로 빠져나가는 자금을 좀 커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단순 도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빨대 딱 꽂아놓고 계속적으로 수익률, 이자 수익률에 있어서 뭐 천문학적인 어떤 수익을 거두고 있는 시중은행 보십시오. 홍콩 ELS 때문에 은행 5곳, 과징금 2조 원 사전통보 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홍콩 H지수, 무분별하게 고객들한테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거의 비즈니스 하듯이 그냥 팔아버렸죠. 국민은행이 8조 팔았고요. 신한이 2조, 농협이 2조, 하나가 2조, 제일은행이 1조, 우리은행이 413억 정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중간에서 수수료 챙기면서 쏠쏠한 이익을 받겠습니까? 근데 이제 홍콩 H지수가 완전히 폭락하면서 이걸 아무 설명 없이 샀던 개인들은 엄청난 손실을 따앉게 됐었고요. 근데 이제 발빠르게 국민신한 농협 하나가 이런 손실 부분을 좀 감당하기 위해서 움직였었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이 시작 자체가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어떤 판매 정황이 포착이 됐었기 때문에 2조 원 사전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행별로 판매액의 한 10% 수준으로 과징금을 때렸는데 이게 문제가 과징금 규모 2조 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RWA를 쌓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험 가중 자산을 그러니까 첩첩산중으로 이렇게 쓰나미가 몰려오기 전에 자금으로 좀 쌓아 올려야 되는데 RWA가 15조 원 추가됩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이 운용할 수 있는 자금 자체가 확실히 축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은행 건전성에 있어서는 뭔가 좀 방어력을 높이는 어떤 이 방향으로 급급하다 보면 상당히 좀 위축될 가능성이 또 높다. 좀 이런 식으로 홍콩 H지수 때문에 환율이 움직이는 또 경향도 많아요. 그만큼 지금 은행 건전성 자체가 금융시장 자체에 여러 가지 이 상당한 어떤 위기감을 일으키는 변동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위가 나섰죠. 사후적 피해 회복 노력을 과징금 감경사유에 추가를 해가지고
최대 가진금의 한 75%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또 대안을 마련을 했는데, 글쎄요, 얼마만큼 이게 지금 이 피해 보상에 대한 이 진척이 있을지에 대한 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홍콩 ELS 자율배상 동의율은 지난 6월 말 기준 96.1%에 이르러서 대부분 배상을 마무리를 했는데, 과징금 때려 맞으니까 RWA 거의 뭐 15조, 12조 정도를 쌓아놔야 한다는 굉장한 어떤 부담감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이제 시중은행의 이 건전성 부분은 또 다른 차원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도 많겠고요. 아무튼 간에 이런 환율의 여러 가지 변동성은 금융권에 대한 어떤 이런 부실한 홍콩 H지수 같은 뭐 자사은행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움직인 이런 어떤 좀 무분별한 어떤 판매들이 결국에 가서는 다 이걸 사들인 개개인들의 이제 피해로 돌아온 거고, 결국 서학개미를 딱 찍어가지고 환율 변동의 주범이라고 이렇게 몰아가는 거는 상당 부분 좀 어폐가 있다. 지금 시중은행도 이런 식으로 12조 원 정도 그냥 뭐 박살이 나면서 과징금 2조 원을 지금 때려맞는 상황인데, 달러 인덱스도 지금 99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달러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라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계속적으로 오른다는 거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지금 원화 가치 자체의 어떤 경쟁력 확보가 상당히 좀 미흡하다. 실질적으로 달러 인덱스 보시면 이 등락이 거의 이제 횡보 수준이었습니다. 이때는 좀 내려왔다가 좀 올라섰다가 이제 쭉 하고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100선 밑으로 지금 내려와 있죠. 109까지 찍었었어요. 근데 지금 98 수준으로 지금 내려와 있고 99까지 이제 왔네요. 뭐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원화 가치도 함께 좀 숨을 죽일 수 있는 어떤 스페이스 공간이 충분히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4.5% 환율이 올라버리니까 상당히 좀 황당한 어떤 면모가 많죠. 지금 2025년 미국 경기 상당히 관세 영향으로 둔화됐고요.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재정 부담 때문에 10% 이상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5% 통화 가치가,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지금 자국 내에서는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앞으로 이 금융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변동성에 이 임팩트 있는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변동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연기금이 해외 투자 무진장하게 합니다. 서학개미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투자 규모가 508조예요. 그러니까 전체 자산의 한 40% 가까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국내 자산을 해외 쪽으로 빼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이유 때문에 환율이 지금 떨어져 나가는 그런 또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고, 또 해외로 나가는 기업 수요가 지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화예금이 52억 달러인데 지금 기업 위주로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번 관세 정책, 미국에 약 1,500억 달러, 200조 정도를 대기업이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옛날 같으면 대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국내로 회수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그대로 스테이 할 수밖에 없다. 머무를 수밖에 없다. 왜? 계속 공장 지어야 되고 또 재투자해야 되고 고용 늘려야지 관세를 고관세율로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외로 나가는 기업 수요 증가가 할 수밖에 없고, 지금 국내에서 공장 돌려가지고 수출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국 자체 현지에서 생산품을 만들어내야지 뭐 어마무시한 관세를 좀 피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또 요인이 두 번째로 자리 잡고 있고요. 엔화 동조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죠. 엔화도 무진장하게 지금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달러는 무진장하게 오르고 있고. 이유가 뭘까요? 일본 재정 확장 정책. 결국 다카이치 사나이가 아베 경제 신드롬을 고스란히 이제 받아들여서 상당 부분 재정 확대 정책을 공격적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엔화가 좀 떨어지고 있고, 이에 동조해서 원화도 같이 손잡고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원화 가치 자체가 엔화와 함께 움직이는 어떤 이 영역 자체가 굉장히 가깝다. 그림자처럼 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뭐 일본 니혼게이제 신문 역시도 자이세 보초라고 해가지고 재정 확대, 팽창 부분을 좀 야리쓰기 자나이까,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어떤 논평을 낼 정도로 상당히 재정 정책 자체가 방만하게 보일 정도로 지금 엄청난 돈을
유동성을 좀 풀고 있기 때문에 엔화가 지금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엔화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원화도 같이 동조 현상.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이탈. 미국 선호 쪽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제 국내 차원에서는 지금 서학개미들 계속적으로 지금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 자금도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고환율, 뭐 계속적으로 좀 이 펌프질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외 충격에 또 취약한 또 한국 경제 구조가 또 여러모로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내년도에는 조금 1.8% 정도로 높이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상당 부분 우리가 4%, 5% 찍었었던 때가 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제 구조가 지금 굉장히 좀 취약해지고 있죠. 한국은행이 다행인 건 그래도 내년 경제 성장 전망률이 그래도 좀 올랐어요. 1.6%에서 1.8% 정도로 올랐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 호조 영향으로 상당히 그래도 좀 어려운 가운데서도 경제 성장률이 좀 올라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까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 환율 변동성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금융시장과 국내, 특별히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환율이 계속적으로 오르면요, 이거 주담대 금리 자체가 이게 컨트롤이 안 됩니다. 지금 7%까지 나왔잖아요. K뱅크에서 주담대 금리 7.4%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12월 되면 이제 8% 말 나올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환율이 높아지면 달러 가치가 급등하잖아요. 은행들이 자금 조달 비용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코픽스 금리 자체도 올라가고 변동금리 역시도 굉장히 상향등을 켜고 풀악셀 밟고 그냥 직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의 부동산의 가장 선제표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 부동산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왕커마저 이제 무너지나, 왕커가 지금까지 버티고 버텼어요. 근데 여기 지금 자금 유동성 확보 위해서 은행에다가 다시 채권 만기를 연장을 신청을 했는데 두 은행 모두 이제 소극적 태도로 팔짱을 딱 끼고 니들이 망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알게 뭐야 라는 식으로 지금 상당히 강경하게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중국이 부동산 산업이 지금 내수 경기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몇 퍼센트다? 한 20% 가까이 됩니다. 맥시멈으로 잡으면. 그만큼 부동산 산업이 중국에서부터 몰려오는 이 쓰나미가 서서히 지금 파고를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헝다의 부채만 415조인데 이 말 다 했죠. 지금까지 중국의 쓰나미를 한국 부동산 시장이 맞닥뜨리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변동 요소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교묘하게 피해 왔습니다. 근데 기승전 부동산이라고 결국에 와서는 중국 부동산의 어떤 대폭락 양상을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중국 부동산은 새로 신축한 아파트들 해서 1억 2천만 채가 그냥 텅텅 비었습니다. 유령집입니다, 유령집. 야, 이게 말이 수량이 1억 2천만 채지. 이거 상상이나 갑니까? 이게 다 돈이 들어가서 자본이 들어가서 건물을 때려 주었는데 이거 사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지금 중심부 베이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최근에 40% 가까이 빠졌어요. 한 1, 2년 전에는 10% 상간으로 빠진다라는 소리가 들렸는데 2025년 들어서면서 40% 가까이 빠졌고 지방은 70% 대폭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요런 상황 어디로 올까요? 한국으로 옵니다. 왜 지금 정부가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지금 묻혀져 있는 자금을 계속적으로 금융시장 쪽으로 돌리려 하느냐?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본은 이미 1990년도에 버블을 맞이했고 지금 중국은 버블을 맞이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 구조하고 우리나라 부동산 구조는 똑같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수 경기의 30%가 건설 경기고 우리나라도 20%가 건설 경기죠. 대체로 다 부채가 물려 있어요. 부채가 물려 있는데 1억 2천만 채가 텅텅 비었어. 악성 미분양입니다. 우리나라 악성 미분양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죠. 여기도 고분양가를 무지하게 그냥 농축시켜가지고 내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사.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명 양파 아파트, 배추 아파트라고 해서 또 1+1 아파트 역시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대폭락의 양상이 고스란히 한국 아파트 시장을 급습하는 쓰나미가 될 수 있다. 이건 너무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지나서 내년 상반기에는 거의 한국 아파트는 거의 때려 맞는다라는
그런 어떤 표현을 써도 될 정도로 지금 중국의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기 때문에 이게 중국 부동산 자체가 지금 거의 그냥 뿌리채 뽑힐 정도로 굉장한 어떤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지금 중국 GDP가 우리 한국에 비해서 뭐 한 3, 4배 정도 더 높지 않습니까? 어마무시하게 높은데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 내년도 지금 암담합니다. 암담해. 뭐 중일 국채금리도 뭐 사상 역전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일본은 지금 가까스로 디플레 탈출하고 있는데 중국은 디플레 지금 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고스란히 한국 아파트 시장은 거의 이제 박살나게 생겼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불황, 부동산 침체의 이 심각성은 결국 서울 둔화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오름폭이 좀 축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아파트 오른다 하면서 착시 현상을 일으키면서 아파트 시장은 괜찮고 부동산 시장은 괜찮다고 하는데, 대위기는 어디에서 터진다? 부동산에서 터진다. 아파트에서 터진다. 결국에 가서는 지금 미친 듯이 올랐던 아파트 값들은 반토막 날 가능성 높고요. 이 반토막 나도 뭐 한국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뭔가 정화되는 또 느낌도 들어요. 빨리빨리 황금성을 통해 가지고 아파트 팔아서 금융시장 쪽으로 옮겨가는 어떤 지금 속도가 거의 빛의 속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빨리 빠져나오는 현금 부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현금 부자들이 오히려 뭐 강남에 아파트를 산다라는 좀 이상한 말들을 흘리면서 지금 시장을 굉장히 흐릿흐릿하게 만드는데, 그렇지 않고요. 현금 부자들이 미쳤습니까? 고점에 물려있는 아파트 사게 떨어지면 그거 다 주워가지고 다시 시세가 올라갈 때 다 팔아버리지. 다 선수들입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자금화시키는, 현금화시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아파트에 묻어둔 돈을 계속해서 전환시키는 거죠. 지금 중국 부동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보도되지 않는 것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건 고스란히 지금 한국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자산시장의 위험이 될 가능성 높다. 지금 뭐 마포구 보십시오. 11월 27일 지난주 이번 주 거래 아닙니까? 6억 2천 떨어졌어요. 공격 레미안 4차. 지금 이게 파이 속도가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다니까. 오히려 뭐 신고가 최고가 뭐 드문드문 나오는 거 그거 찍어가면서 오르고 있다, 도리어 불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큰일 날 소리입니다. 성동구 역시 지금 10월 15일 좀 됐네요. 그는 7억 2천 떨어졌고, 금호대우 6억 정도 떨어졌고, 성동구도 지금 뭐 최고가 찍는다, 다시 뭐 상승 반등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 버틸 수 있겠습니까? 구로구 11월 25일 5억 6천 하락했습니다. 이게 거의 반토막 났죠. 11억 5천에서 6억까지 떨어졌고, 은평구 역시도 10월 19일 9억 1천만 원, 어마무시한 파이로 깨져나갔죠. 은평 뉴타운 18억에서 9억, 여기도 그냥 반토막 난 거네요. 중랑구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역시도 11월 13일 날 4억 가까이 떨어져, 사가정에서 11억 하던 아파트가 7억까지 떨어졌다는 거, 이거 거의 폭락 양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거래가들이 심심치 않게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가서는 한국 아파트가 이 중국 부동산 70%의 폭락이라는 선제 지표를 고스란히 떠안고 올해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 엄청난 속도로 가격이 빠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대신 금융시장은 산타랠리를 기록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상당히 AI 거품놀이라는 포모 현상이 있었지만 결국에 와서는 다 그게 극복이 되고 유동성 자체가 금융시장 쪽으로 엄청나게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와서는 금융시장의 급반등, 반대급부로 아파트 시장의 급락 양상이 정말 최고조에 이르는 연말과 내년 연초가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지금 시중은행 난리가 났습니다. 12조, 15조가 터져버렸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은행 건전성에 상당히 빨간불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지금 환율 변동성 가지고 자꾸 개인 서학개미들의 투자가 이런 어떤 변동성을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뭐 일리는 있지만 이게 전방위적으로 여러모로 지금 시중은행, 또 국민연금, 또 기업, 또 한국경제의 어떤 이 근간의 구조적인 여러 가지 이 약화되는 모습 등등 해가지고 환율을 좀 끌어내리는 요소들이 많은데, 아무튼 간에 좀 잘 지켜보시면서요, 기다리시면 구축을 아주 낮은 허들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 이 무주택자들에게 꼭 돌아올 겁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뻔뻔한 먹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